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늘 첫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협력 등 모두 7개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로 막을 내린 경주 에이펙에서는 아태 지역 미래협력 의지를 담은 경주 선언이 공동 채택됐습니다. 회원국들은 아태 지역 자유무역지대 의제를 포함해 아태 지역에서 경제 통합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혐의를 벗었다며 공소 취소를,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가 드러났다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국빈 방문으로 관심을 모은 가운데 이번 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길어진 97분간 이뤄졌습니다. 두 정상은 여러 현안들 중에서도 특히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집중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타대의 연주와 행진 속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박물관에 도착합니다. 시 주석이 차에서 내리자 두 정상은 서로 웃으며 악수를 나눕니다. 국빈 방문 환영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와 똑같은 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며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6월 통화를 한 이후에 직접 만나 뵙기를 참으로 기다려왔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도 방문하셨던 경주에서 이렇게 주석님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今年6月你当选后，我们通过多种方式保持沟通，引领中韩关系平稳开局。 정상회담에선 한중 경제협력과 관계복원,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이 다뤄졌습니다. 당초 1시간 예정된 정상회담은 97분 만에 끝났는데 한미 정상회담보다 10분 길게 했습니다. 양국은 정상회담 후 창업, 무역교류, 온라인 범죄 대응 협력 강화와 통화 스와프 등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을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주에서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이 시각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만찬을 진행 중입니다. 11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양국 정상의 만찬 상황 경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송주영 기자, 만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한중 양국 정상의 만찬은 약 1시간 20분 전이죠. 오후 6시 15분쯤 시작됐습니다. 예정보다 45분 늦어진 건데 한중 정상회담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찬에는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온 정치, 경제,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이하경 국회부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중국 측에서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차이치 공산당 상무위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만찬에는 전통악기 양금으로 양국의 교류를 강조한 특별 공연도 준비가 됐습니다. 또 경주시 청소년 합창단이 중국 민요 모리화를 노래하는 무대도 펼쳐졌습니다. 네, 환영 공연에 각별한 의미를 담은 모습인데 만찬 메뉴는 어떻습니까? 네, 공연과 마찬가지로 만찬 메뉴에도 교류와 유대감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시 주석의 건강을 기원하는 보양 영계죽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사랑받는 한국의 닭강정, 그리고 한국에서 부는 마라 열풍을 담은 마라 소스의 전복 요리가 나왔습니다. 양국이 오랫동안 음식으로 문화를 교류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대감을 키운 겁니다. 디저트는 삼색 매작가와 삼색 과일이 나왔는데 이 또한 한중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네, 송 기자, 만찬도 곧 끝날 걸로 보이고 이번 회담의 자세한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약 10분 뒤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2014년 사드 배치 이후 급격하게 관계가 악화됐죠. 그런 만큼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항한령을 푸는 계기가 될지 관심입니다. 북한과 가까운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 그리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전 나온 우리 정부의 핵 추진 잠수함 추진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중 외교 성적표는 조금 뒤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중 정상 만찬이 열리고 있는 경주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그간으로 붙었던 한중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만큼이나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중국 현지의 반응도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곧바로 베이징 현지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한준 특파원, 중국에서는 좀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중국 역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찾은 데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가진 정상회담이니만큼 그간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관영 매체인 CCTV나 신화통신 등은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경쟁하듯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중국 현지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와 최대 SNS인 웨이보에서도 이번 회담 관련 소식이 하루 종일 지금까지 검색어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행보에 실망감을 많이 드러냈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미일 쏠림외교에서 벗어나 한중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 한중 정상 만남이 최근 한국 내 확산된 반중 정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교민들은 환영 일색입니다. 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두 정상이 함께 악수를 하고 웃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중국 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방국 중국의 행보를 지켜보는 북한은 신경이 잔뜩 곤두섰습니다. 회담 시작 직전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많이 완화됐다며 계속해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를 견제하는 담화문을 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 발언을 콕 집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애써 부정하고 비핵화 망상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몰상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꼴이라고 저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100번, 1000번 비핵화 타령을 해도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인내성 있게 보여주겠다며 엄포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흔들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건 끝이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보다는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인 만큼 북한은 미국에게 체제 보장을 받으려 하고 있어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게 한국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설정한 일종의 문턱 또는 기준, 이것에 대한 강한 집착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촉구도가 만들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당대회 이후에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 북미 회담이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한반도 대화회장은 북한 노동당 대회가 지난 다음 해로 넘어갔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앞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면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는데 이 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 신임 내각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에 가장 술렁인 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原子力も排除しない、あらゆる選択肢を排除することなく、議論すべきだということはその通りであります。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 역시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과 동시에 이미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향한 야망을 드러내왔습니다. 중국 견제를 발판으로 일본의 군사력을 키워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계획과도 맞아떨어집니다. 我が国として主体的に防衛力の抜本的強化を進めることが必要です。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국방정책에 핵 추진 잠수함을 뜻하는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도입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은 한국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잠수함 도입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은 경주 에이펙도 오늘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미중 갈등 속 공동성명 발표가 어려울 거란 당초 우려와 달리 21개 회원국 동의 속에 경주 선언을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선우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선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3대 중점 과제를 기본으로 한 경주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회원국들은 아태 지역의 견고한 무역 투자가 필수적이란 점을 재확인했다며 자유무역지대 의제 논의를 포함한 경제 협력을 계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원국들의 전원 동의가 담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안에 따라 회원 간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각 회의에서 컨센서스에 의거한 합의 문서들이 도출됐습니다.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에이펙 회원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그간 늘 포함됐던 세계무역기구 WTO는 경주 선언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관급 공동성명에는 WTO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담겼는데 정상선언에선 WTO 언급 없이 장관급 공동성명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는 정도만 표현됐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되면서 자유무역 지지 수위도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국들은 또 에이펙 최초로 인공지능 공동비전을 담은 AI 이니셔티브와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장직을 차기 의장국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 인계하며 에이펙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미중 갈등 속 공동성명이 나오지 못할 것이란 우려와 달리 발표 당일 아침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우리 정부가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경주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경주 에이펙이 정상회의를 끝으로 엿새간의 열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외교안보팀 윤지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 기자, 어제 진행됐던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의 뒷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만찬 전부터 현재 군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의 경주 목격담이 온라인을 달궜는데요. 네. 차은우 씨, 만찬 사회자로 나섰습니다. 이 조각 같은 이목구비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에서는 비주얼로 국위 선양한다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고요. 이 만찬 공연에선 가수 지드래곤 씨가 갓을 연상시키는 모자를 쓰고 이렇게 열창을 해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에이펙 홍보대사이기도 한데요. 각국 정상들은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촬영하기 바빴습니다. 네, K-팝 공연을 즐기는 정상들의 모습이 일반 팬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만찬에서 공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이 건배주 아닙니까? 네, 술이 빠질 수가 없죠. 이 건배주로는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가 쓰였습니다. 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지난 9월 이 에이펙 정상회의 건배주 콘테스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탁주 부문 대상을 받은 술입니다. 해당 전통주 업체에서도 막걸리 200병을 납품하기는 했는데 이게 건배주로 선정되는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공연이랑 건배주만큼이나 이 만찬 자리에 등장했던 로봇 나비도 뒤늦게 되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비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의 상징입니다. 21개 회원 간의 연결, 번영, 혁신을 의미하는데요. 때문에 만찬 공연 중에 로봇 나비를 공중으로 날려보내기도 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나눈 한중 정상의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년에는 나비가
소리 나지 않는 진짜 나비를 만들어서 날려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 주석께서 노래하는 나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연결과 번영의 정신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의미였는데요. 시 주석도 의장국을 인계받으면서 만찬 당시 이 대통령에게 이 아름다운 나비가 차기 에이펙 개최지죠. 중국 선전까지 날아와서 노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만찬 뒷이야기를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번 에이펙 기간에 가장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이 정상들만큼이나 젠슨 왕 엔비디아 CEO였습니다. 어젯밤 한국을 떠났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5분쯤 전용기 스누피로 불린 전용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네. 기업인으로서는 드물게 이 출국 일정에 보도 시점 제한, 저희 엠바고라고 하는데요. 엠바고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젠슨 왕의 행보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네, 그런데 1박 2일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많은 일정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치맥 회동부터 마지막 일정이었던 기자 간담회까지 가는 곳마다 말 그대로 빵빵 터졌습니다. 네. AA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더해서 특유의 유머와 쇼맨십 때문인데요. 치킨과 맥주, 김밥에 바나나 우유까지 주식시장이 들썩일 정도로 손대는 모든 게 화제였고요. 또 어제는 기자간담회에서 혈당이 떨어진다라면서 유명한 막대 과자를 먹었는데 또 이걸 취재진에게 나눠주기도 했거든요. 이 모습까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치맥 회동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이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협력사입니다. 이 SK의 최태원 회장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 회장 이번에 CEO 서밋 의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떠날 수가 없어서 불참했습니다. 네. 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제 따로 만났거든요.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젠슨 황은 이 자리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As you know, NVIDIA has been in Korea for 30 years, and Korea has been part of the NVIDIA journey. 네, 최 회장에게도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를 선물을 했는데요. 최태원 회장의 영어 이름이 토니라고 하는데 토니, 우리의 파트너십과 세계의 미래를 위해라는 문구를 적어서 줬다고 합니다. 네, 두 사람의 우정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지원 기자였습니다. 이번 에이펙 기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는 각국 정상에 전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물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년 만에 한국을 찾은 시진핑 주석에게는 어떤 선물을 건넸을까요?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시진핑 주석.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봄비자 나무로 만든 바둑판을 선물하며 이른바 선물 외교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봄비자 나무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바둑판 소재인데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모두 바둑을 좋아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물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11년 전 방한 당시 시 주석에게 바둑돌을 선물했다는 점에도 착안했다며 한국과 중국이 세계 바둑계를 주도하듯 좋은 한중 관계가 지속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진 나전칠기 자개 원형 쟁반도 전달됐습니다. 나전칠기에는 1000년 전 고려 때부터 이어진 전통 공예처럼 오랫동안 이어진 한중 관계가 지속해서 발전되길 바란다는 뜻이 담겼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과 무궁화 대훈장을 선물했습니다. 또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에게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 중 언급한 한국김과 한국 화장품을 선물하며 관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각국 정상에게 전한 이 대통령의 선물이 현지에서 화제가 되면서 이 대통령의 선물 외교에도 관심이 쏠리던 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예우에 각별한 공을 들인 만큼 이번 에이펙 기간이 한중 관계 복원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네, 이제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 업자들에 대해서 전원 유죄로 내린 첫 판결을 두고 공방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민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공소를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를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속고 대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를 인정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입니다. 법사위 소속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부가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고 사실상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가리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을 두고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주 에이펙이 끝난 이후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다음은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표를 단독 입수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계엄 선포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적이 없다며 박정희, 전두환 때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끌어내려 했다면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3주 후인 지난 2월경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접견하러 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의원들을 다 끌어내려 했다면 제대로 했을 것이라며 군대를 겨우 200여 명을 동원해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의원들을 강제로 빼내는 건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못한 일이라며 적은 수의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의원들을 끌어내는 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로 중계방송이 되는데 그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고 이러면은 그거 진짜 아무리 무슨 독재자라 그래도 그거 성하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월에는 전공의 복귀 문제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의료 대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명절을 앞두고 야채 가격이 항상 오르니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언급에는 최상목 대행이 물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가공식품 물가는 껑충 뛰었고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임박한 3월 말 원달러 환율은 1,472.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제가 비상계엄 여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식시장이 114조 사라졌어요. 시총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어머니를 걱정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을 우려하며 스쿼트라도 하시라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네, 오늘 들어온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강릉 앞바다에선 늦은 밤 익사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재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남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칠서 나들복 인근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1차로를 달리던 60대 여성 경차 운전자가 2차로의 대형 트레일러 뒷부분을 충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사고 충격으로 1차로에 멈춰선 경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나간 경차를 대형 트레일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60대 여성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그 운전 미숙을 해가지고 뒤를 잘 받아가지고 그 이제 트레일러가 그도 미처 발견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작으니까. 어젯밤 9시 반쯤 강릉시 강동면 심곡항 인근에서는 스킨 다이빙을 하던 50대 남성이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수색이 나서 1시간 20분 만에 남성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인천대교에서는 20대 여성이 투신해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로프 올려!
다시 한번 확인해. 물에 빠진 여성은 신고 접수 후 10분도 안 돼 도착한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인천대교에서는 최근 투신 사고가 잇따르면서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오늘 가을 날씨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풍도 한층 깊었고요. 지역마다 행사도 풍성한 오늘이었는데 내일은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오락가락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산뜻한 출발 신호와 함께 유모차 부대가 힘차게 내달립니다. 5천 가족 2만여 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여의도 공원까지 7km를 유모차를 밀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마라톤이어가지고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날씨가 추울까 봐 걱정이었는데 딱 좋은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상쾌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에메랄드 쪽빛 바다 앞으로 국화꽃 천지가 펼쳐집니다. 17만 본의 다양한 가을 국화가 선보였는데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파리 에펠탑, 이집터 스핑커스 등을 국화로 수놓았습니다. 바다를 뒤로 배경으로 해서 색깔 이제 예쁜 꽃들이 활짝 펴 있으니까 되게 기분도 설레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소녀가 된 기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향 꽃향기 페스타에도 인파가 몰려듭니다. 꽃 장식은 물론 페이스 페인팅으로 화사해진 모습에 한박 웃음이 피어납니다. 여기저기 꽃들이 많이 있어서 꽃냄새도 많이 맡고 그다음에 꽃들도 많이 봐서 기분이 좋아요. 내일 낮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린 비는 경기 남부와 충북 등 서쪽 지방으로 이어지겠는데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4도까지 떨어져 다시 초겨울 날씨로 접어들겠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받은 예우와 선물에 대해서 강하게 만족감을 보였죠. 특히 신라 금관을 언급하면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감탄도 표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물한 금관은 어디에 보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국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의 환대를 다시 언급하며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nd South Korea, you saw the way we were treated. Our country is respected again. When they treat me with that kind of respect, they're treating our country with that kind of respect. Which is... 한국 국빈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신라 시대 금관을 선물받고 주변 참모들에게 특별히 잘 챙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무궁화 대훈장을 보고는 당장 걸어보고 싶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에게 받은 선물들은 어떻게 관리될까? 임기 중 받은 선물은 백악관에서 일단 접수해 보관한 뒤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이관되고 퇴임 이후에는 훗날 설립될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에 전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로운 건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 가운데 유독 황금 선물이 많다는 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서는 황금 삐삐를, 이시바 전 일본 총리에게서는 황금 투구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서는 금태 장식의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올해에만 총 16개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동맹들이 더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식 동맹 구도는 공짜는 없다는 원칙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강버스가 중단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대안을 준비하고 오늘 한강을 오가는데 실제 탑승한 시민들은 어땠는지 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한강버스가 선착장으로 이동해 승객을 태울 준비를 합니다. 잦은 고장과 숙련도 문제로 운항을 중단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전담 선장을 지정해 숙련도를 높였고 고장에 대비해 예비선도 대기시켜놨습니다. 운항 재개 뒤 첫 출항을 앞둔 한강버스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가까운 도선장에 고장 등 기계 결함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 선박이 정박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적 소리와 함께 출발한 한강버스 안의 시민들은 이번엔 믿어보자는 입장입니다. 승선하는 초기서부터 타고 지금 앉았는데요.
전혀 문제 없고 매끄럽게 다 진행도 잘 되고 있고 굉장히 괜찮은데요. 운항 시간도 오전 9시로 2시간 앞당기고 하루 16회로 확대했습니다. 내년 봄부터는 아침 7시부터 운항을 시작하고 횟수도 2배로 늘리는데 출퇴근에 이용하는 승객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가양동에서 잠실까지 가는 데는 전철로 가면 1시간이면 가는데 이건 약 2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그냥 관광하는 느낌? 그 정도. 출퇴근하실 일 있으실 때도 타실 것 같으세요? 너무 느려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시험 운항 기간 경미하긴 하지만 여러 충돌 사고도 있었던 만큼 안전성 문제 역시 여전한 과제입니다. 대중교통의 가치는 속도에만 있지 않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시민의 발로 선택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2년 만에 통합 우승을 일궈낸 프로야구 LG. 이제 LG 왕조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어제 우승까지는 MVP에 뽑힌 김현수와 전략가 염 감독의 지략이 빛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9회 말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자 LG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뛰쳐나오고 폭죽이 터집니다. LG가 5차전 4대1 승리로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2년 만에 통합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입니다. 올 시즌 각종 배당금을 합하면 80억 가까이 거머쥐는 짜릿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은 프로 20년 차인 37세의 김현수. 5차전 쐐기타는 물론 회색이 짙던 4차전 9회 투아웃에선 역전 결승타를 터뜨리는 등 타율 5할이 넘는 맹타로 처음 MVP를 받았습니다. 입단 3년 차인 지난 2008년 9회 말 만루 기회에서 병살타를 때려 눈물을 삼켰지만 17년 뒤인 이번엔 가을 사나이로 우뚝 섰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다 같이 고생해서 또 여기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계속 오고 싶은데 꼭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염경엽 감독은 LG 구단 사상 최초로 2차례 통합 우승을 이끈 사령탑이 됐습니다. 시즌 중간엔 주전들의 줄부상 위기를 백업으로 완벽하게 메워 돌파했고 두터운 선수층을 구축하는 등 시스템 야구를 뿌리내렸습니다. 정말 어려움도 많았고 또 선수들 부상도 좀 있었고 뜨거운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오늘의 우리 LG 트윈스가 우승이라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대 LG 구단 최초로 재계약이 유력한 영 감독은 내년 2연패와 함께 본격적인 LG 왕조 건설에 나섭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서쪽 지역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츰 비가 내리는 지역이 늘어나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서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구름 후면으로는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0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겠고요. 월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겠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산지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낮에도 대전이 13도, 전주와 대구는 14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추위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